박형준의 생각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WHO가 이 팬데믹으로 규정할 만큼 지금 전 세계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피크를 치고 지금 조금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백신 개발은 아직 지체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각국의 대응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공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무조건 하여튼 최대한 틀어막는다. 이런 정책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악영향을 주는 영역은 역시 경제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존의 메르스나 또는 신종플루 또는 사스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석학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경기 침체 또는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팬데믹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더구나 이것이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어디서 감염이 되는지도 모르게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한번 일어나면 이게 감염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하더라도 감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각국이 이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 어려움이 있죠. 우선 이 팬데믹 정도로 확산된 이 코로나19가 경제의 가치 체인을 끊어놓는 그리고 경제 각 부문에서 이게 두려움에 휩싸이도록 만들어서 모든 걸 안 하려고 하는 이 회피 경향을 낳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분업은 시장의 범위에 의해 제한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그 디비전 오브 레이버, 노동의 분업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소위 공급의 체인이 형성돼 있고 또 이게 소위 가치 체인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그게 전세적인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그 분업의 범위를 이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오는 것을 막고 그러다 보면 이 물품이 오는 것도 지연되고 또 이 서비스가 교환이 되는 것도 이 통제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업의 위축에 따른 국제적인 공급 충격 이것이 가장 큰 것이죠. 또 활동의 제약을 가져오니까 이것은 소비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것은 케인즈가 설명한 소위 과소소비에 의한 공황을 가져올 소지가 있는 것이죠. 소비 위축과 공급의 위축 이것이 결합됐다.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와 수요 사이드가 다 동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산업만 하더라도 금년에 1130억 불을 손해보게 돼 있답니다. 지금 각 비행장마다 소위 항공기 전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관광산업도 뭐 치명타, 호텔 산업을 비롯해서 치명타를 입었는데 힐튼 호텔의 경우에는 중국에 150개 호텔이 문을 닫았습니다. 작년에 중국의 그 관광산업 규모가 2,770억 불이었는데요. 금년에 반토막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지금 이탈리아가 확 뚫리지 않았습니까? 이탈리아가 뚫리면서 유럽 전체가 공포스러워졌는데 그 충격을 가장 심하게 받는 곳은 그리스입니다. 이미 2012년에 국제적인 재정위기 때 디폴트를 선언했던 나라인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유탄을 맞아서 휘청이고 있죠. 주식시장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왜냐하면 그리스가 제일 의존하는 것이 관광산업과 해운산업인데 이 두 가지가 치명타를 맞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남부 유럽의 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금 불안이 나타나고 있죠.
이탈리아는 지금 어쩔 줄 모르고 모든 지역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은 아마 유럽 전체에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죠.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각종 계약들 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계약이라는 게 시간을 정해놓는 건데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급 체인이 무너지고 사람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이러면 이런 어떤 상태에서 계약 불이행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로 인한 분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총생산이 감소할 소지가 큰 것이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미 그 항물결 타면서 크게 확산되면서 적어도 4월까지는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아시아개발은행이 평가한 것으로는 국내 총생산이 약 20조가 감소하고 취업자가 35만 7천 명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세계화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이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적절한 글로벌 가버넌스가 있어야 되는데, 글로벌 가버넌스, 그 세계를 경영하는 그 지도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글로벌 가버넌스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각국이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대안이 없으니까 봉쇄하는 것 중심으로 위축적인, 수축적인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협조가 안 되면서 오히려 한 나라의 나쁜 영향이 다른 나라 쪽으로 신속히 파급되는 이런 어떤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비교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게 부동산 거품으로부터 시작된 파생상품 위기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도산 사태가 일어났고 이것을 중앙은행, 미국의 연준이라든지 중앙정부들이 돈을 풀어서 이거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 국가 재정을 대규모로 늘려갖고 그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각국의 정책 협조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어떤 그 금융위기가 오면은 각국이 움츠리니까 보호무역주의로 가기가 쉬운데 그때 스탠스틸이라 해서 우선 멈춤 제안을 당시 한국이 한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전부 받아들여서 그때 G20 같은 것들로 만들어졌고 각국의 정책 협조가 활발히 되면서 개방적 체제를 유지하고 각국이 금리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를 생각보다는 빨리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도 코로나19가 오면서 미국 금리를 0.5% 급격히 내렸습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이 시장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각국이 지금 공동의 정책 협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 문제, 그 백신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백신 문제만 하더라도 따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백신 개발에 사실 열중해야 될 미국이 지금 트럼프 정부가 비판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질병 관리센터 예산을 한 20% 줄였거든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도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지금 엄청난 사비를 들여서 이 백신 개발에 열중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잖아요. 지금까지 나타난 메르스도 그렇고 그 이전에 사스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고 이게 바이러스들이 변종을 일으키면서 가기 때문에 백신을 제대로 개발을 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바이러스도 대응하기가 쉬운데 지금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제약회사들은 이걸 조금 꺼리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면서 어떤 민간의 투자를 받은, 연구소들이 지금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되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이고요. 그 백신 개발이 일단 돼서 백신 개발과 함께 치료제들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이렇게 오더라도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을 좀 덜 가질 수 있고 이러면 경제의 측면에서는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난다는 것만 해도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그 백신 치료제 개발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각국의 그 경제정책 협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안 가리라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각국의 경제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이 협력과 또 자율성과 투명성 이런 가치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대응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정부도 이 국제정책 협력에 적극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각국을 보면요, 지금 이런 어떤 국제협력에 열중하기보다는 자기 지지율 떨어질까봐 또는 선거에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급급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아베가 지지율 확 떨어지니까 느닷없이 한국 봉쇄,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결정을 한 거라서 일본 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죠. 그렇다고 또 우리가 거의 맞대응해서 일본을 티포테 그 형식으로 치고박는 이런 정책을 피는 거는 지금 다른 나라들이 쓰고 있는 우리나라 100여 개국에서 지금 입국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거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게 이걸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시진핑도 그렇다 그래요. 지금 시진핑도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기가 잘 극복했다는 것을 무리하게 지금 선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 봐요. 근데 그 중국의 SNS에서의 반응은 매우 차갑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중국 전체주의의 실상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중국 체제의 그 위기를 가져올 매우 큰 구조적 잠재적 요인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국 지금 수반들이 자기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정치적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데에만 지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실 국제 정책 협력이라든지 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내셔널리즘적인 대응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도 이게 경제적 효과, 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려면 국제적인 경제 협력, 그러니까 이때는 내셔널리즘보다는 글로벌리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는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옳은 이야기를 하면 국제사회에 잘 먹힐 개연성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을 몇 번 봤고요.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 이것을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유엔의 공식 용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우리가 이게 잘 받아갖고 이것을 성장과 연결시키는 비전으로 제시하니까 그런 우리가 뭐 작은 나라에서 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의 녹색 기후기금도 그래서 주고 또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그 녹색 성장을 위한 투자도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잘 살리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G20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스탠스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국제사회에서 먹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큰 나라가 주장한 데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길목을 지키는 비전을 제시하면 큰 나라들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그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은 코로나19 이 문제에 한국 경제와 같이 수출주도 전개형 경제가 제일 큰 타격을 받고 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국제협력의 방안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모아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키워가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 이 경제적 이 부정적인 효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팬데믹의 경제학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